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네이처셀의 최대 재료 조인트 스템이 식약처 품목허가 반려 처분을 좀 받았습니다.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유의성이 부족해서 이 품목 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유죠. 자, 근데 좀 이상합니다. 일단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전에 23년 2월에 있던 기사인데, 자,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식약처 임상기록 인정과 공정한 진행 요청 헤드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조인트 스템의 국내 3상 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24주차의 통계적 유의성이 명확히 확립되었다고 16일에 밝혔다. 그리고 아울러서 식약처가 조인트 스템에 대한 2차 중앙약심위의 진행과 함께 공개한 평가가 주목받고 있다. 자, 이 중앙약심위는 22년 9월 1차 약심위를 통해서 252명에 대한 3상 대규모 확증 임상 결과의 안전성 그리고 효능의 24주차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누가? 약심위, 식약처가. 자, 임상 3상에서 이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 중앙약심위가 이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됐고 3년간의 추적 관찰로 연골 재생 이 효과를 확보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유의성이 부족해서 반려됐다. 유의성은 3상에서는 인정을 해놓고서는 도대체 식약처의 기준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임상적 유의성은 확립됐고 인정했다. 그래놓고 식약처 승인은 안 된다. 왜?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였으나 부족하니까.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겁니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이처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원래 네이처셀 이 홈페이지 원래 디자인으로 돌아와 있는데, 자,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조인트 스템 식약처 반려에 따른 네이처셀의 입장 발표랑 약간의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리고 첨부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조인트 스템의 임상적 유의성 보고서라고 해서 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나 한번 봐봐라 이거죠. 아무튼 홈페이지에는 크게 봤을 때 식약처 반려가 된 이유, 반려 이유, 그리고 왜 이것이 반려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발사인 알바이오는 유효성 측면에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고 제출된 자료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재심의를 받도록 이의를 신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이거죠. 이게 의미가 없는 치료제인지 반려가 될 치료제인지 우리가 여태 12년간의 임상을 진행한 이 데이터가 반려될 이유가 뭔지 봐달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한번 쭉 내려보면 상당히 이 리포트가 깁니다. 목차 이렇게 해가지고 조인트 스템의 임상적 유의성, 서론, 시험군 내 시험군 대조군, 효과 등의 분석, 연골 재생작용, 관절 내시경 결과도 사진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용 가능한 치료제와의 비교. 내려보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렇게나 있어요.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전부 보기가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임상 1상, 2상, 그리고 3상, 그리고 미국 임상까지 전부의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임상 12년간의 임상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치료제, 시판 중인 치료제 비교 분석, 그리고 약의 안전성. 옛날에 인보사 사태가 좀 생각이 나죠. 이거는 이게 치명적인 악성 종양을 만드는 성분이 있다고 해서 인보사라는 치료제는 시판이 금지됐습니다.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안전성은 치료제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분석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약 후에 연골 재생에 대한 내시경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에 식약처한테 승인을 받을 때 이런 자료를 내밀 텐데 여기서 허위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형사 고소를 받습니다. 허위로 뭔가 조작해서 약 팔아 먹어봤자 결국에 금방 다 걸리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12년간의 데이터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로 네이처셀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도움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확인을 해봤을 때 가장 핵심인 거죠. 이의제기와 재심의, 이 두 가지는 제로가 됩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으로 내리꽂았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지금 갑작스럽게 손실이 되어버린 분들이나 아니면 물리신 분들 좀 유감스럽지만, 이의제기를 통해서 재심의 승인이 나면 악재로 작용했던 식약처 반려는 다시 호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악재로 작용했던 이 하락분, 오늘의 하한가 다 채워놓고도 그 이상으로, 그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이 오늘 손절을 많이 했을 텐데, 자, 분봉 보시면은 받아먹은 주체가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죠. 여기는 4월 6일이고 오늘 4월 6일. 자, 여기가 시작인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이겁니다. 일단 오늘 공시가 몇 분에 나왔죠? 9시 5분, 5분, 뭐 19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분봉을 살펴봤을 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위에 써있죠? 9시 2분. 9시 2분부터 벌써 하한가로 내려갔고, 여기서는 심지어 받아먹은 주체가 있습니다.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공시가 9시 5분 19초에 나왔는데 어떻게 떨어질 걸 알고 9시 2분부터 장초부터 하한가로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입을 벌려서 받아먹고 있었는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세력이죠.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주체가 있다는 건데, 이 주체는 여기에서 물량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늘의 하한가 17,300원대, 17,000원대부터 여기까지 18,900원대까지. 자, 미리 정보를 알고 있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입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력이 빠른 놈들이,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받아 먹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시 올라갈 것을 알고 있다. 자, 네이처셀이 다시 올라가려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에 대한 이 재료가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조인트 스템에 대한 국내 판권, 판매 권한이죠. 국내에 판매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식약처의 재심의, 승인. 자, 여기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이 아까 알바이오, 네이처셀에서 제공했던 12년간의 임상 데이터, 그리고 작년에 중앙약심위와 식약처가 인정했던 임상적 유의성, 이것도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투자 경고인 상황과 이 네이처셀 최대 재료이자 유일한 재료인 조인트 스템, 식약처 반려라는 악재가, 두 가지 악재가 동반된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올라갈 근거를 우리가 찾았다면, 여러 가지를 찾았다면 기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 제 전화번호입니다. 자, 여기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 12년간의 임상 데이터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차트에서 주도 주체, 세력의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자, 차트는 후행성이지만 거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작성되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물량을 뭐 세력들이 한 주, 두 주 이렇게 소량 담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든 말든 네이처셀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주도 주체가 여기서 받아먹은 자체만으로 주가는 이 이상 올라갈 겁니다. 세력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여기서 큰 자금을 들여서 매수를 해버렸는데 여기서 큰 돈을 썼는데 혼자라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작전주가 아닌 이상 근거 없이 매수하지도 않고요. 세력들은. 시총이 이렇게 조 단위가 되는 이런 기업에서 근거 없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보가 빠를 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네이처셀에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탈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다른 종목을 매수할 종목을 찾을 텐데, 자, 지금 2차전지라는 것이 2차전지 섹터가 호황이죠. 2차전지가 호황인 이 시기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금양이나 뭐 에코프로처럼 그런 종목도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거라고, 그리고 이 테마라는 것을 찾으려면 세계 경제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2차전지 관련해서 IRA,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죠. 자, 이 인플레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자,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광물을 받더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국가에서 가공을 한다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거죠. 25년까지만.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입니다. 자,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양극재, 금극재, 그리고 동박, 분리막, 전해질,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자, 이 양극재와 전해질 관련 대장주들은 이미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하이드로 리튬,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포스코홀딩스, 나노 신소재, 금양 등등. 자, 양극재와 전해질 관련 기업은 이 수혜 기업들이 이미 언론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되고 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양극재, 양극재에서 핵심 광물인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요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얘네는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 세 가지 테마에서 우리가 테마는 찾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대장주를 찾으면 우리는 먹을 게 많다라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2차 전지가 장기간 강세인데, 자, 이런 것도 있죠. CRMA,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자, 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나 두 가지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나중에 추후에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지도 이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는지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문자 메시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2차전지 인플레 감축법 핵심 수혜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저 그냥 종목이라도 어떻게 선정하는지, 종목을 선정할 때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기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포착했기 때문에 대응만 잘하면 오히려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대응 전략 안내 받아보시고 박성필이가 진짜 베개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